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사가 최근 들어서 아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한국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나 한국사를 공부하는 방법과, 그렇죠, 한국사는 그냥 있는 겁니다. 있는데 단지 어떻게 공부하는가의 어떤 방법이 조금씩 바뀐 것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문제 유형의 변화를 따라서 바뀐 것이라 봐야 되겠죠. 과거에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한 10년 전에만 해도 한국사는 뭐 주로 단답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암기를 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는 이거 암기를 해서는 답이 안 보인다. 그런 것이 이제 최근의 추세죠. 그래서 일단 딱 보면 문제 자체가 단답형의 문제도 가끔 있지만 주로 박스형의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박스 유형. 자. 문제 유형을 보면은 그래서 지문이 들어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요, 그 추론을 하십시오 뭐 이런 유형은 수능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나오고, 공무원 유형에서는 그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력을 요한다고 할 때 물론 역사 지식에 대한 사고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문제의 그 분량은 커졌으나 결국에는 거기서 답을 찾는 그 지식은 결국 개념과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봐도 결국 한국사의 최종적인 정답을 찾으라는 요구는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지식을 가지고 답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작도 끝도 결국 우리 한국사 공부는 개념과 용어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개념과 용어를 숙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의 언어로 말하기입니다. 책에 있는 언어를 놓고 그걸 자신의 생각으로, 그죠?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가 뭐냐면, 눈으로 책을 보는 것은, 눈으로 책을 읽는 것은 짝사랑이나 마찬가지다. 보기만 하고 말을 못하는 거죠. 바보사랑이죠. 그래서 눈으로 읽는 다음 단계는 입으로 말하기. 그죠? 그냥 소리내서 책을 읽으세요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이렇게 책을 보고 입으로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용어와 개념을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날, 그죠? 시험 보는 날, 시험장에 앉아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시험지를 만나는 거죠. 그죠? 시험지 안에서 문제를 만나는 거죠. 근데 문제들이 전부 다 뭐야? 나의 친구고, 나와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다. 반갑다 친구야 라고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으면, 그죠?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친구와 대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만나가지고. 그렇게 국사 용어와 한국사 용어와 평소에 친해지는 방법. 그래서 어떤 용어와 개념을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해 보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하면 그 용어와 개념이 정이 들어서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달 돌칼이라는 용어가 지금 사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잖아요. 반달 돌칼은 그냥 한국사 책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죠? 전화를 하면서 친구한테 이 반달 돌칼 가지고 나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책 안에서만 만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이제 결국 우리 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해지지 않는 이유예요. 그죠? 친구처럼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말을 걸어봐라. 그죠? 그 용어를 비틀어라. 그죠? 그래서 그 용어를 이렇게, 그대로 발음해보지 말고 유사한 표현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또 여러분 좋아요. 장난칠 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혼자 개그를, 개발하는 거죠, 개그를. 그래서, 그러면 공부가 재밌지 않을까요? 그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공부의 분량. 을 줄여라. 어느 수험생의 합격서 기회를 보면은 나는 어느 누구 책을 받고 교과서를 몇 번 받고 문제집을 어느 걸 받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공부 방법이지 내 공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모든 수험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공부 분량을 줄인다는 얘기 뭐냐면 결국 어찌 보면 우리가 공부할 정보죠. 그죠? 정보. 시험에 필요한 지식들이죠. 그죠? 지식. 정보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독. 이렇게. 다독. 그러니까 정독은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죠? 아주 분석하면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가. 수험서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중요한 개념에 대한 이해.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중요한 그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라. 그죠? 형광펜으로 줄을 치든지, 색깔을 칠하든지, 그죠? 체크를 하는 것. 그게 저는 정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들, 책이 있으면 나는 안중근이다.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는에서부터 이다까지 꼭 읽어야 정독은 아니다. 이 한 페이지에서, 그죠? 안중근 의사의 줄치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1909년.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것만 적으면 되니까. 그죠? 나머지는 책에다가 줄을 치지 마라. 그건 낙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체크하는 것으로 일단 정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메모지에다가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메모지에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붙여.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뭐 윤봉길의 홍커공원의 의거 이걸 비교하고 싶으면 그렇게 메모를 해서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게 이제 달아나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이렇게 붙이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하여튼 잘 붙이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많이 넘겨라. 좀 그렇죠. 책장을 페이지를 넘겨라.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읽는 공부에서 넘기는 공부로 공부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죠. 이 나머지 여러분들, 나머지는 보지 마라, 일단. 그죠? 무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체크된 부분만 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 한 권을 그죠? 얼마나 빨리 넘기는가에 결국 속도를 낼 수 있을 때, 그죠? 그것이 이제 공부의 진정한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몰라도, 완전히 몰라도 그냥 넘겨요, 이렇게. 제목 보고, 그 밑에 있는 개념 보고, 이렇게. 넘겨요, 계속. 일단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보약 같아요, 보약. 제가 여기서,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죠. 저렇게 해볼까? 맞는 거야, 저거? 뭐 이렇게 이제 또 제가 권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본인의 의지고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리.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이것은 그 문제입니다. 문제.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출문제. 저는 예상문제보다는요, 일단 기출문제가 우리 몸의 보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기출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 문제가 공개가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기출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7급이니까 7급 문제 보는 거야, 이렇게. 7급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시험에 가장 확실한 정보야. 공무원 시험의 공통점 뭐냐면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생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루었던, 그죠?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를 다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물론 정답이 2개 이내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이의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건 거기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정답이 2개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 문제가 잘못 구성될 가능성은 적은 거잖아요. 그죠? 옳은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그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이고요. 출제자들이 신중하게 문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에 이번 시험에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는, 그 예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뭐 문제집이라는 것을 구입해서 볼 수 있지만 일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가면은 국가직 지방직
문제가 거기에 시험지 자체가 올라와 있어요. 그거 풀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방법은 다 똑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책에다가 중요한 체크를 하라겠듯이 시험지도 마찬가지야. A4 용지로 A4 크기로 문제를 출력을 했다. 시험지를 출력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여러분 책이라고 보시면 똑같아요. 저는 이 기출문제를 참 좋아하는데 결국 A4 용지로 3장 정도밖에 많아야 2장이에요. 사실은 페이지로 한 3페이지, 어떤 경우는 그냥 앞뒤로도 다 들어갈 때도 있어요. 한 3페이지 정도는 충분히 20문제가 요 국가지체방지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럴 때 겨우 A4 용지 2장이 책 한 권과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번 문제가 만약에 선사시대 문제야, 20번 문제가 현대사 문제야. 그러니까 총 20문제의 기출문제는 그것보다 한국사 전 범위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죠? 20문제 푸는 것도 책 한 권 읽는 거와 같은 효과다, 그 얘기야. 더 좋은 건 뭘까요? 얇아, 가벼워. 핵심 개념과 용어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알찬 정보를 그냥 1번이 답이 3번이네, 2번의 답은 1번이고 이렇게 재미없게 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죠? 그렇게 하면 안 푸는 게 나아요. 안 푸는 게 나아, 이건. 자, 기출문제가 있다. 그죠? 지문이 있죠? 박스에, 그죠? 이렇게. 지문이 있어. 선택지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자, 지문은 여러분들 맨 첫 줄 아니면 마지막 줄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줄 쳐놓으라고 했잖아, 아까. 그죠? 그리고 답이 3번인데, 그죠? 3번이 답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1번과 2번과 4번이 왜 답이 아닌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다음 시험은 2번이나 4번이 답이 될 거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반복 출시된다. 이미 나온 데서 또 나온다. 다시 돌아온다. I'll be back 있잖아. 그죠? 다시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예상 문제를 미리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고, 그죠? 그냥 깨끗하게 두지 말고, 또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지 말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있을 때, 그죠?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거기다가 색깔을 칠해. 이렇게. 용어에다가 딱 이렇게. 그죠? 5번에 갔을 때, 그죠? 이렇게 쫙 똑같이 이렇게. 여기다 줄을 치고 이렇게. 그래서 한 장의 시험지에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과 용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시험 보러 가죠. 시험장에 간다. 그날 뭐 가지고 갈 거예요? 물론 수험 사인펜 가지고 가야 되지만, 그죠? 시험 보기 30분 전에, 예? 그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보잖아요, 다들 이렇게. 그죠? 뭔가를 보잖아. 가볍고 얇은 거, 가장 알찬 정보. 그렇죠? 책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시험지를 가지고 가서 시험 보기 10분 전에 쫙 보는 거야. 어디를 봐요? 이런 부분, 체크된 부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험 보기 5분 전, 10분 전에 책 한 권 딱 보고 시험 보는 거예요. 딱 시험지를 만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정보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강의를 들었더니, 물론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강의와 책과 이런 기출문제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의 분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가?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사실 이게 이제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 하는 얘기 같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합격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그렇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합격했다고 찾아와요, 이렇게. 바깥을 사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전화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셔가지고, 예,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자, 합격하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질문. 이렇게. 근데 질문을 잘 안 넣는 게 또, 수험생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얼굴이 낯이 많이 익는다는 거죠. 자주 와서 질문했으니까. 그죠? 합격했다고 했는데 누구시더라 그런 사람 없거든요. 항상 맨날 질문하는 사람이 합격했다고 찾아와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면 질문한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시험 끝나도 안 잊어버릴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건 뭐예요? 확실한 정보는 각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끝내주는 습관. 또 질문하는 습관. 이렇게. 뭐가 끝내준다는 걸까요? 끝장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의 어떤 분량 있죠. 목표량. 그날의 목표량. 그걸 끝내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거 여러분들, 20문제 기출문제를 내가 풀겠다. 뭐 약속을 했잖아? 그런데 한 5번까지 풀었더니 전화가 오네. 그럼 전화 받으러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일어서야 되겠죠. 돌아오는데 얼마 걸릴까요? 10분?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전화 받고 나갈 수도 있거든. 가방 싸가지고. 그러면 이틀 뒤에 다시 이 6번 문제를 풀지 그 다음 문제를 이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책을 그죠? 책에서 내가 200페이지까지 그죠? 보겠다. 그러면 200페이지 볼 때까지 일어나면 안 돼. 그죠? 문제를 풀어보겠다. 20문제를 풀어보겠다. 이걸 다 끝낼 때까지는 일어서면 안 돼요. 소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합격한다.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장치를 해야 되겠죠. 전화기도 꺼놓고, 그죠? 일어서면 안 되는,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1페이지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전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도착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죠? 끝까지 갈 수 있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개월에서 1년을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엔 경쟁률이 높아가지고요. 최소 2년 정도는 공부해야 합격한다는데요. 2년이라는 것은요, 그냥 보통 그렇게 기간이
걸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꼭 정답은 아니에요. 누구는 여러분들 3년에서 5년 걸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합격증을 손에 쥐는 그 시간이, 그죠? 기간이, 그죠? 공부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네,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3년에서 5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을 때 정말로 인간 승리죠, 사실은. 근데 3년 이상 걸리면 사실은요, 자기도 헷갈립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슬럼프에 빠지죠. 내가 직장 생활 했는데, 괜히 그만뒀어. 공무원, 이거, 그렇게 이제 후회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결국, 이게 여러분들,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합격만 하면 된다는 거 너무 막연한 얘기 같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합격한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 같으면서도 너무 막연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수험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소모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가 이렇게 합격증으로, 도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 3년 걸렸던 공부가 1년이나 2년에, 1년의 공부를 합격했다면 2년의 시간을 번 거잖아요. 인생의 시간을 번 거예요. 또 부모님한테 효도한 거죠. 돈을 아꼈으니까.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을, 주변을 다 접고 오로지 공부에 매달린 사람, 소위 올인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승리를 하되 어떻게 승리한다? 빨리 승리한다. 빨리 합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 3년 동안 돈을 썼던, 그 수험생활 하면서 돈을 써야 하는 그 기간과 비용을 생각해보세요. 비용, 경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1년 공부했으면 2년치의 그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게 뭐야? 그래서 돈을 안 쓰는 것도 버는 거지만, 취업이 되면, 합격을 하면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봉급을. 그죠?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험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건가. 제가 항상 비유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수험생활은 고3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은. 근데 결국 고3이라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였거든요. 대학 졸업했는데 뭐야? 그냥 이 공부는 라이센스, 졸업장을 따기 위한, 결국 졸업장을 위한 공부였다는 거죠, 결국. 나 대학 졸업했어. 이거. 그렇죠. 근데 지금 취업을 위한 이 1년이나 몇 개월의 공부는 뭔가요? 내 생애. 그죠? 내가 25이다. 그러면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 그 앞으로 내 이 창창한 미래를 결정해 줄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같은 수험 생활이라 해도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비교 안 되죠, 그죠? 근데 과연 우리는 고3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고민하고 투자했던 것에 반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사실은 이 취업을 위한, 그죠? 수험 생활이 고3 때 한 10분의 1 정도만 해도 합격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뭐가?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는 고3 때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자기 관리가 어렵다면 자기 관리가. 그게 뭐죠?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뭘 약속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고자 했던 목표를 향해 있단 말이죠. 그죠? 끊어지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있죠. 이것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취업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력이 월등해서가 아닙니다. 전체 과목을 골고루 점수를 잘 맞는 사람이 합격을 해요. 여기 어떻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승량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 영어를 너무 잘해. 그래서 합격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를 하고, 꼭 여러분들 합격의 승리를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